마음이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마음을 너무 늦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무엇인지 물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했고,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저 몸을 따라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마음이 먼저 있었고 우리는 그 마음의 명령을 따라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야 우리가 멈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마음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을 꺼내볼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가?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의 마음, 지금의 마음, 젊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세상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고 마음도 그 구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감정도 빨랐습니다. 화가 나면 곧바로 폭발했고 기쁘면 곧바로 웃었습니다. 슬픔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목표가 있었고 다음 할 일이 있었고 다음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마음은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느끼고 빠르게 잊고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속도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무언가를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속도는 깊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은 깊이 남지 않았고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했던 감정들이 섞이기 시작했고 명확했던 구분들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고 행복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하고 후회와 감사가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사진 한 장을 봅니다. 젊었던 내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그리움, 후회, 감사, 슬픔, 기쁨.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너무 많은 층이 쌓여 있고 그 층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복잡함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생각했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열정과 침묵. 젊을 때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힘이 있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열정은 소리를 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큰 소리로 웃고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이 있습니다.
이 침묵을 사람들은 때때로 오해합니다. 열정이 사라진 것이라고,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언어입니다. 젊을 때의 열정은 밖을 향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미래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방향이 바뀝니다. 열정은 이제 안으로 향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마음을 향해, 지나온 시간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는 젊을 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의 속삭임을, 지나간 시간의 울림을 듣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정과 침묵의 차이입니다. 열정은 말하는 것이고, 침묵은 듣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아름답습니다. 다만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후회가 생기는 이유. 우리는 모두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을 맴돕니다.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납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과거를 돌아볼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후회는 생기는 걸까요? 후회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가능성은 현재의 시점에서 본 가능성이라는 것을요. 그때 우리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의 정보와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순간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쓸모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너는 이제 더 많이 안다. 너는 이제 더 깊이 본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은 흩어졌고, 친구들은 멀어졌고, 동료들은 떠났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물리적 상태이고, 외로움은 감정적 상태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익숙했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동료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들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익숙했던 자리가 비었고 채워졌던 시간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 반드시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외로움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타인과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젊을 때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이지만 고독은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야 가능한 특권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는 이것을 쇠퇴로 봅니다. 젊음이 정점이고 그 이후는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다른 무언가는 강해집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통합의 과정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달려갔고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 이 모든 나들이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개의 나가 하나의 나로 통합됩니다. 더 이상 역할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의 일관된 자아가 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또한 받아들임의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꾸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요. 어떤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모든 것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완성의 과정입니다. 그림은 마지막 붓질을 할 때 완성됩니다. 음악은 마지막 음을 연주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끝나가면서 완성됩니다. 모든 경험이, 모든 선택이, 모든 순간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쇠퇴가 아니라 통합이고,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임이고,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지금만 가능한 자유. 젊었을 때 우리는 자유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항상 무언가를 전제로 했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자유로워진다. 어디에 도달해야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자유는 조건부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자유는 다른 종류의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좋은 부모여야 했고 성실한 직장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들이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의 기대가, 가족의 기대가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들이 작아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이에만 가능한 자유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가지는 자유가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서 가지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더 잘 살지 못했다는 생각.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물어야 합니다. 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 이것들이 기준이라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더 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잘 산다는 것을 다르게 정의할 수는 없을까요? 더 잘 산다는 것은 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느낀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옳지는 않았지만 정직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일어났고, 틀렸지만 배웠고, 상처받았지만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잘 살지 못했다는 생각은 사실 비교에서 옵니다. 타인과 비교하고, 가능성과 비교하고, 이상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유일한 삶입니다. 다른 가능성들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사라진 삶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오고, 우리가 만든 삶입니다. 이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더 잘 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대신 이렇게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관조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감정은 억누르고 원하는 감정은 키우려 했습니다. 마음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마음은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은 날씨와 같습니다.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폭풍이 불고, 때로는 고요합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을 관조라고 부릅니다. 관조는 개입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조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감정은 지나갑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아도 평화는 찾아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야 가능한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폭풍도 잠잠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관조는 마음에 공간을 줍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지나갈 공간을, 생각이 흐르고 사라질 공간을 줍니다.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멈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질문을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당장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시간에 맞춰 답하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고 진실한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변해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순간들이 있고, 여전히 의미를 만들어갈 시간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